자매가 둘 다 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례는 사실 적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펄시스터즈, 은방울 자매, 정자매, 채자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올슨 자매, 패닝 자매 등등이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역시 재능은 유전자가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단 말이죠. 하지만 자매들 중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는 자매는 역시 브론테 일가의 세 자매입니다. 첫째인 샬롯 브론테, 둘째인 에밀리 브론테, 막내인 앤 브론테가 셋 다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뒤에도 사랑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디 여자가 글을 써? 이런 편견이 짙게 자리하고 있던 시대에서. 그래서 오늘은 브론테 자매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자매의 작품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브론테 자매들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였다는 점은 아이러니죠. 패트릭 브론테는 마리아 브레넬과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서 2명의 딸이 태어나는데 이들이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입니다. 샬롯이 그 이후에 태어나고 그 이후 브론테가의 유일한 아들인 브레넬이 태어나고 이후 차례로 에밀리, 앤이 태어나죠.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트릭은 자매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샬롯과 에밀리가 진학했던 학교는 교육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학교에 전염병이 돌았고 이때 장녀였던 마리아가 사망합니다. 둘째였던 엘리자베스도 곧 뒤를 따르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패트릭은 샬롯과 에밀리를 데리러 학교로 출동했고 다행스럽게도 자매는 살아남습니다. 그리하여 샬롯, 브레넬, 에밀리, 앤은 요새 말로 하면 홈스쿨링을 시작했고 요크셔의 황야를 놀이터 삼아 성장합니다. 어린이용 책은 따로 없었지만 집엔 좋은 책들이 있었는데 골드스미스의 백과사전이 그중 하나였고 이는 브론테 자매들의 풍부한 상상력의 기초가 됩니다. 브론테 자매들은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글 쓰는 재능이 특출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브레넬은 샬롯이 쓴 책에 사파를 그렸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 그 시절에도 스마트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가 있었다면 과연 브론테 자매들이 글을 썼을까요? 킹리적 가심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각자 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저의 승리입니다. 당시의 자매들은 안 그래도 작은 책에 정말 콩알만한 글씨로 글을 쓰곤 했는데 보수적인 빅토리안 시대의 목사이던 아버지가 자매들이 연애소설을 쓰는 걸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트릭 브론테는 시력이 나빴고 브론테 자매들은 아버지가 읽지 못하게 하려고 굳이 이렇게 작게 글씨를 썼다는 거죠. 인강 본다고 하고 몰폰하면서 유튜브 보는 여러분이랑 비슷하네요. 자매가 다시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샬롯과 달리 에밀리는 학교 적응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다른 자매에 비해서 성격이 불같고 고지식하고 요령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에밀리의 인성에 대한 평가죠. ESTJ였나? 천국은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지상으로 돌아오려고 가슴이 터질 만큼 울었어. 그러자 천사들이 몹시 화를 내며 나를 폭풍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벌판 한복판에 내던졌어. 거기서 나는 기뻐서 울다가 잠이 깼지. 천국보다 폭풍의 언덕이 좋다는 캐서린의 말을 들으면 춥고 황량한 곳이었지만 에밀리 역시 고향인 하워스를 몹시 사랑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잠깐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 가족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브론테가의 자녀들 중 인지도가 폭망인 브레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브레넬은 초상화가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품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브레넬이 그렸던 세 자매의 초상화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브레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워버렸죠. 세 자매만 예술계에서 성공한 걸 보면 그의 인생이 이 그림과도 같았던 것 같기도 해요. 브레넬의 화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화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브레넬은 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마련해준 돈을 다 써버린 브레넬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가정교사 일을 했지만 런던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입밖에 벌지 못했고 그마저도 금방 해고당하고 말죠. 고용주의 와이프랑 사랑에 빠졌거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만 네. 이때부터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술집에서 브레넬은 자주 난동을 부렸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던 아버지가 그런 브레넬을 술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해서 아버지가 방을 함께 쓰면서 항상 감시를 했어야 했다고 해요.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많지 않은 브론테 자매의 소설 속
헤이스클리프처럼 폭력적인 남성 캐릭터나 와일드펠홀의 소작인에 나오는 알코올 중독자 남주는 모두 브레넬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브레넬은 독자적인 예술가로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닥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성격이나 삶이 자매들의 작품 활동에 자양분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시 브론테 세 자매에게로 돌아가면 브론테 자매는 가정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좋아했던 것 같진 않아요. 샬롯은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우울해했고 에밀리는 가정교사 일을 매우 혐오했으며 6달밖에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와는 달리 샬롯과 애는 가정교사 일을 계속하긴 했고 샬롯은 학교를 세우자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먹은 샬롯과 에밀리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브뤼셀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됩니다. 샬롯이 에밀리를 데려간 것은 의외의 결정이었는데 앞서 얘기했듯 에밀리는 2번의 학교 생활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학교에서도 지독한 향수병을 앓았던 에밀리를 외국에 샬롯이 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에밀리는 벨기에의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했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에밀리가 그곳에서 버틴 유일한 이유는 고향에 브론테 학교를 세우면 고향을 다신 떠나도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샬롯은 집으로 금방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교사인 콘스탄틴 헤이거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브론테 자매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에밀리는 벨기에로 다시 가지 않았지만 샬롯은 헤이거가 운영하던 학교 교사 자리를 수락하여 벨기에로 향합니다. 문제는 콘스탄틴 헤이거가 애딸린 유부남이었다는 데 있죠. 샬롯이 헤이거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세히 보면 찢어져 있는 걸 바느질로 기운 흔적이 있어요. 아마 헤이거는 샬롯에게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것을 찢어버렸지만 자신의 남편과 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냈어야만 했던 헤이거 부인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복원을 한 거죠. 대단한 집념이에요. 이때의 경험이 샬롯의 소설 교수와 빌레트를 집필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샬롯의 고향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샬롯은 에밀리가 몰래 써둔 시들을 발견하고 책을 출판할 생각을 하게 되죠. 언니가 자기가 숨겨둔 시를 읽었다는 걸 알게 된 에밀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샬롯이 어째저째 잘 설득을 해서 시집을 내게 됩니다. 자매들은 남자 이름을 필명으로 썼습니다. 각각 커러 벨, 앨리스 벨, 액턴 벨이라는 이름을 썼죠. 이 시집은 몇 부 판매되지 않았고 명성도 돈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작품이 실제로 인쇄된 것을 본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브론테 자매들은 그때부터 소설을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자매들은 거실에 모여 각자의 작품을 나눠 읽곤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샬롯은 벨기에에서의 사랑 이야기인 교수를, 애는 불행한 가정교사의 이야기인 아그네스 그레이, 에밀리는 폭풍의 언덕을 썼죠. 자매들은 이 당시 경쟁하듯이 소설을 썼고 한 명이 자극적인 걸 쓰면 그 다음날 다른 한 명은 더 자극적인 걸 소설을 쓰는 시기였다고 하죠.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폭풍의 언덕의 줄거리 일부를 봅시다. 이건 사랑하던 여자한테서 배신당하고 복수를 결심한 남자가 여자의 남편의 여동생을 꼬셔서 결혼한 후 시간이 지나 자기 아들과 여자의 딸을 나중에 결혼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 작품을 접한 이들의 충격은 아마 이런 작품들을 접한 우리의 충격과 비슷하거나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앤과 에밀리의 소설이 출판 승낙을 먼저 받았고 샬롯의 작품은 출판을 거절당하나 샬롯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녀의 인생작을 써냅니다. 바로 제인 에어였죠. 제인 에어는 곧바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독자들은 폭풍의 언덕과 아그네스 그레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 작품의 저자인 커러와 앨리스, 액턴이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다고 해요. 야심가였던 샬롯은 런던으로 가서 새 자매의 정체를 밝히고 활동할 계획을 세웠으나 에밀리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여 거부했고 이번엔 누구도 에밀리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샬롯과 앤은 런던으로 갔고 에밀리는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고집스럽게 앨리스 벨이라는 필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자매의 소설이 성공을 거두고 가족의 골칫덩어리였던 브랜웰이 죽은 이후에도 이 가족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브랜웰의 장례식에서 에밀리는 감기에 걸렸고 이게 폐결핵으로 악화되어 죽게 됩니다. 몇 달 안 되어 앤도 세상을 뜹니다. 샬롯은 살아서 부목사인 아서 벨 니콜스와 결혼했으나 임신 후 샬롯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샬롯도 결국 죽게 됩니다. 결혼 후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죠. 아마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중 제일 불쌍한 건 패트릭 브론테일 겁니다. 부인과 6명이나 되는 아이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보다 먼저 사망했죠.
사위였던 아서벨 니콜스는 패트릭이 사망할 때까지 6년간 곁을 지켰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을 특별한 사회생활이나 연애 없이 황량한 하워스에서만 살았던 세 자매가 삶의 격정을 담은 작품들을 쓸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자매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서도 있을 것이고 세 자매가 서로 경쟁하듯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경험을 훨씬 넘어선 소설을 쓸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샬롯과 에밀리는 벨기에에서 유학을 한 적도 있고 샬롯은 그 과정에서 유부남 교사랑 사랑에 빠지기도 했었는걸요. 그들이 황야로 둘러싸인 집에서 고립돼서 평생을 살았다는 이미지는 샬롯이 어느 정도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자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고운 시선을 받을 수 없었던 때에 문제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의 작가가 여자라는 것은 도덕적인 지탄이나 근거 없는 추측을 부르기 충분했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 샬롯은 자매들이 죽고 난 후 제출가난 폭풍의 언덕에 덧붙인 저자 소개에서 자매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영감이 하워스의 황야에서만 기인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브론테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학사를 통틀어서 세 자매가 모두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고 성공까지 거둔 케이스는 브론테 자매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나실 때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앤 브론테의 와일드펠 홀의 소작인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물상점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